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서울 아파트 값이 바닥이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서울 집값 바닥이다라는 부동산 뉴스를 모아서 심층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아파트 가격 방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매도된 뒤 호가가 오르면서 주택시장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9.13 대책으로 얼어붙었던 집값이 서서히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집값이 계단처럼 더욱더 내려갈 것이라는 정부의 진단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이 바닥론입니까? 지금 하락 중에 있어요. 조정기 중에 있어요. 조정기를 거쳐서 하락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무슨 지금 바닥입니까? 그리고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요? 여러분, 조정기를 거쳐서 하락기를 거치고 회복기가 되는 거지, 지금 조정기 중에 어떻게 바로 회복기가 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진단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두 번째 기사입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서울 집값 하락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주택시장 일각에서 바닥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금 바닥론이 절대 아닙니다. 강남, 잠실 등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뭐 급매물이 소진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급매물이 소진되었다고 해서 회복기다? 바닥론이다? 절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 기사 소개합니다. 서울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계속 바닥 이야기하네요. 바닥론이 아닙니다.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강남은 물론 강북권 곳곳에서도 급매가 대거 소진되며 남아있는 급매 몸값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게 주요 배경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가 한 단계 지금 올라섰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네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달에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 재건축 단지 일부에서만 반짝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어요. 맞아요. 일각에서는 이처럼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상황을 급매물이 소화됐다고 해서 재반 등의 전조 증상인 바닥 따지기 해석하기로 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거의 기사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으니까 지금 회복기에 왔다, 이런 기사인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기사 소개합니다. 서울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이 지난 2월 상승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2월 달에 뭐가 상승했어요? 지금 강남구 중에 강동구는 더 떨어졌는데 뭐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직후 서울 다른 지역보다 먼저 하락했던 강남 4구 아파트 실거래가가 회복기에도 한 발 앞서 움직인 것이어서 향후 집값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무슨 2월 달에 올랐어요. 지금 9.13 정책 이후 11월부터 지금까지 하향 조정기에 지금 들어가서 하락기 이제 접어들기 초반에 접어들었는데 무슨 조정기를 거쳐서 지금 회복기에 간다는 겁니까? 지금 말이죠, 부동산은 9.13 정책 이후에 조정기를 거쳐서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어요.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회복기를 거쳐서 상승기가 되는 겁니다. 아직 이제 하락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실질적인 통계를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는 2018년 10월 22일 기준 넷째 주부터 하락을 시작했는데 올 4월 30일까지 강남은 마이너스 4.26% 하락했고, 서초는 마이너스 3.07%가 하락했고, 송파는 마이너스 3.05%가 하락을 했습니다. 강동구는요, 11월 12일 둘째 주부터 하락을 시작했는데 올 4월 30일까지
강동 지역은 무려 마이너스 4.12%가 하락을 했고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도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사를 소개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이달에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 재건축 단지 일부에서만 반짝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반짝 거래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 이것도 맞아요.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처럼 급매물이 소화되고 있는 상황을 급매물이 소화됐으니까 재반등의 전조 증상인 바닥 따지기로 해석도 하기도 한다. 역시 이 기사도 지금 일부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 따지기인데 이런 기사인데 이거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값은 2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재건축은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오름폭을 키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회복기란 얘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첫 번째 견해입니다. 국내와 해외 경기 상황 등 집값에 영향을 줄 요소들이 많아 집값이 본격 상승 방향을 틀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죠. 외국의 주요 도시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호주의 시드니, 홍콩, 또 싱가포르 등에는 말이죠.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지금 외국의 해외 주요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어찌 지금 서울만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국내와 해외 경기 상황에 집값에 영향을 줄 요소들이 많아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 방향으로 틀기는 힘들다.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값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역시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맞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여건이 안 된다는 까닭에서다. 내년부터는요. 1주택자도 2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거주가 어려운 매물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견해를 소개합니다. 7월과 9월에는 재산세, 여러분 7월 16일부터 7월 30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재산세 주택부 재산세가 2분의 1씩 나오고요. 7월에는 건축물 재산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토지부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죠.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그동안 늘었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가 체감될 것이라며 저가 매물은 꾸준히 팔리겠지만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가격 상승 압력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맞습니다. 공시가격 인상돼 가지고요. 이제 12월 달에 종부세를 나와보니까 작년에 300만 원 냈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450만 원, 500만 원 나왔다. 1000만 원 나왔던 종합부동산세가 15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커지면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격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10대 건설사 대부분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까지 서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대출을 꽁꽁 틀어막고 있는 데다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관망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년 2020년도, 21년도 아마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2020년은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들이 최고점을 찍는 거고요.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 즉 만 15세부터 만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해마다 수십만 명씩 감소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후년에도 주택시장이 빙하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과 시공 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5%가 현재 서울 집값은 바닥이 아니고 더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 10명 중 8명이 건설사는 10개사 중 7개사가 추가 하락을 점쳤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죠. 건설사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초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9억이 초과되는 경우는요.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양에는 당첨이 됐는데 미계약이 지금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6번째 견해를 소개합니다. 매수인들의 눈높이는 여전히 급급매에 맞춰져 있는 데다 이렇다 할 집값 반등 동력이 없는 상태라 당분간 침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동감합니다. 자, 7번째, 부동산 시장 전문가나 건설업계에서는 아직은 바닥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맞아요. 거래가 다소 회복됐지만 여전히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후 집값 조정폭이 컸던 곳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움직이며 지지선을 형성하는 듯 했지만 급매물 소화 후 추가 매수세가 없어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8번째 견해를 소개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거래량 자체도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적다며 무엇보다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상승 동력이 크지 않고 하반기 국내 경기 회복 여부도 지켜봐야 하는 등 변수가 크다고 맞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죠.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으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지금 1, 4분기에 마이너스 0.3 경제성장률을 보였는데요. 2, 4분기, 3, 4분기도 지금 수출 부진과 투자 부진으로 설비도 부진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둔화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하반기 국내 경기 회복 여부도 지켜봐야 하는 등 변수가 크다고 맞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 집값 하락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서울 집값 하락세 주요 원인은 정부의 대출 규제 및 시장 규제, 복수정답인데요. 이런 보는 시각이 무려 82%로 가장 많습니다. 시장 규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당연히 보유세가 강화되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에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심리적인 현상도 있어요. 지금 말이죠. 거래가 절벽이 지금 24%가 조사가 나왔는데 심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방에는 지금 미분양이 얼마나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까? 무려 12%가 되겠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도 만만치 않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 유지로 서울 지역은 9.13 부동산 정책 이후에도 11월 첫째 주까지 0.36%가 인상하였고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올 5월 둘째 주까지 2.03%가 하락을 했습니다. 서울은 27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하락폭이 컸던 단지들의 저가 급매물이 소화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 시 매매가격 추가 하락 및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내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되오니 보수적인 투자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